안녕하세요. 집방부동산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임차인들 중 특히 집을 전세 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거가 이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런 부동산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물건을 소개해주는 그 부동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손님이면서도 약자인 듯한 이런 손님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나 아니면은 깡통 전세나 아니면 전세에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뭐 압류나 가압류 등 들어와서 경매 처분되는 뭐 요런 세금 체납으로 뭐 그렇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더러 계시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언론에 이제 매체에 많이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많이들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나름의 어떤 잘 설명을 해서 그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가계약금을 넣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집들은 꼭 가계약하지 마시고 그냥 그 부동산 나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 매도인이 직접 나오지 않는데 인감과 위임장도 제출 안함. 요 사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글씨는 좀 크게 좀 해볼게요.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어, 임차인은 임대인과 만나서, 이 매도인만 조건이군요. 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서로 간의 쌍방의 어떤 합의하에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주택을 제공하게,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제공하게 되고,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을 한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간혹 이제 나오시는 말들 중에 이제 불안해하는 경우가, 이제 임대인이 나오질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계약을 하러 갔는데 임대인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부동산에서 내가 위임을 받았어요, 걱정 마시고 계약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러면 그 주인이 진짜 계약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절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저 여기 등록된 중개사무소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 그 임대인이랑 아주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전세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하지 마세요. 단, 그 부동산이 진짜 인감증명서, 그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네, 그 다음에 위임장, 거기에 이제 위임장에 이제 인감 도장 똑같이 찍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네, 신분증도 확인하시고, 요런 상태가 이제 된다고 한다면, 네, 그분이랑 계약하셔도 됩니다만, 왜냐면 부동산은 일방 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냥 믿고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랑 하지 마세요. 물론 사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질문자분,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사기에 걸리게 되면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은 거래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고 또 제3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네, 임대인 인감 있으세요? 네, 위임장 받아오셨죠? 네, 신분증 주시고요. 네,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요 절차가 통과가 안 되면 그 사람이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제가 이런 계약은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가, 일단 질문자님은 매도용 인감, 이제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매도용 인감 챙겼고 위임장도 챙겼어요. 그러고
주민등록 초본도 챙겼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등기필증이나 증기필 통지 요거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를 만났는데 그게 직거래잖아요. 근데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정말 악의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났어요. 근데 1억에 팔기로 했어요. 네, 1억에 팔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일단 서류를 넘기기 전에 매수인이 일단 한 8,500만 원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1,500만 원은 곧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이제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뭐의 사정에 의해서 잠깐 이게 뭔가 막혀서 은행에서 돈을 못 넣는다고 하네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일단 8,500만 원은 들어와 있으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도 돈은 들어왔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지금 질문자님 일단은 우리 회사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서류 먼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일단 8,500을 받았으니까 일단 넘겨드릴게요 하고서 매수인에게 서류를 다 넘겨줘요. 아까 위에 여기 말씀드렸던 매도용인감부터 이 서류들을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제3자에게 이 서류를 넘겨요. 그래서 바로 등기소로 보냅니다. 네, 등기소로 보내죠. 그러고 이 매수자는 계속 전화하는 척 합니다. 왜 이리 돈을 이상하게 넣냐? 빨리 넣어라. 매도인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자, 이제 매도인이 이제 지치죠? 네, 지칩니다. 그러고서 매도인이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넣어라 하니 그러면 이때 매수자가 죄송하다고 다른 고객에게 넣어야 할 돈을 잘못 넣은 것 같다. 그 8,500을 돌려주면 입금자에게 돌려주면 1억이 들어올 거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유유자적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교도소 가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큰 돈을 한번 딱 땡겨 놓고 그냥 뭐 교도소 갔다 오지 뭐 어차피 이 돈은 딴 데다 숨기면 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래에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있을 만한 사례가 전세계약 진행 중인데 전세금이 소액인 것을 핑계로 전입을 늦게 하루 정도만 늦게 해달라는 경우 전입을 하루 정도만 늦게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보증금은요 뭐 별로 크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1억도 크다고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어요. 1억도 적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5천만 원 이 정도는 진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는 했죠.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손님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얘들 지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4,500만 원까지 되니까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물론 근저당권 설정 날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최근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이라고 가정하고 지방은 2천만 원까지거든요. 2천만 원까지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 준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1억도 적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유자가 A 물건의 소유자가 임차인님 2022년 6월 30일에 입주하시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 처리 때문에 6월 30일 날 전입하지 마시고요. 7월 1일에 전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루 전입 늦게 하는데 아니 뭐 금액도 크지 않은데 뭐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이 전입이 없는 틈을 타서 대출 망땅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채무가 있었으면 그 채권자들에게 이 물건이 노출되게 해서 각종 가압류가 들어오게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요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늦어버리죠. 네, 늦어버리기 때문에 이 틈에 들어온 제3 채권자들보다 이제 우선 변제권이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러한 요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전입신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전입신고를 뭐 하루만 늦춰달라 한다든가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어떤 사유 때문인가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세요. 나 그렇게 못한다. 나 내일 잔금일이고 내일 들어가니까 그날 하든지 그 전날에 전입신고할 거다. 그렇게 하시라.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가가 생각보다 비싼 것 같다는 생각 들 때. 이 경우가 있는데 생각 외로 집이 너무 깨끗하고 좋으면 요거를 그냥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은 부동산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근데 이 집이 근데 보증보험은 이제 가입이 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보증보험이 되면 다행이에요. 보증보험이 되면 일단 세입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말에 속아서 결국은 특약에는 이 말을 안 넣어요. 세입자가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지 뭐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적을 수는 있을지언정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동의한다 또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진행되므로 보증보험이 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임차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때 임대인은 뭐 계약금을 뭐 반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말까지도 확답을 받지도 않고 증거자료로 문자로도 남겨놓지 않고 가계약금을 넣어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계약 해지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계약금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전세가가 시세보다 뭐 근접했다 그러면은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개새끼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욕 편집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욕하고 나오시든 저 화를 확 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전세가가 더 높다? 매매가보다 이건 진짜 비양심입니다. 제가 전세가랑 비슷해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요즘 전세 찾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그다음에 깨끗한 집 찾으시는 분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상품이 너무 경쟁이 붙다 보니까
결국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내가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월등히 높다. 이거는 작업친 거거든요. 감정가 높여가지고 예? 전세를 최대한 풀로 땡긴 거거든요.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진짜 욕하고 안 나와도 진짜 다행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낸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세를 낸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은 임대인에게 월세 중개 요청을 받았어요. 즉 손님이 전세 계약을 1억으로 했어요. 1억 계약을 하고 이걸 또 이런 중개사들은 꼭 사기를 치죠. 임대인에게 넣지 말고 본인한테 넣으라고 또는 제3자에게 넣으라고 하죠. 그러고 그 임대인 또는 제3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예를 들어 뭐 월세 보증금 뭐 1,000만원 넣고 월세 넣어요. 매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차액을 9천만원 뭐 해가지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겠죠. 여러 건 해먹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였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식들이 많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자에게만 입금하는 계약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 됩니다. 예. 그 자리에 미련도 가질 필요 없으세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부동산을 이런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어디 카페든 뭐 블로그든 이런 걸 공개하세요. 이런 사실들을 어느 부동산 갔더니 자기한테 돈을 넣으라고 한다. 또는 자기 아는 사람 누구에게 넣으라고 한다. 뭐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넣지 말고 이쪽으로 넣으라 한다. 그런 걸 다 떳떳하게 밝히세요.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사실을 밝히는 건데. 네, 이런 거는 최대한 밝혀서 그런 부동산들이 없어질 수 있게끔 고객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동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도 있는데 이런 사기는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좀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가끔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기도 조심하시고 그냥 이런 계약도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